잘 들리겠죠? 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목표는 제가 요새 저희 연구실이 좀 분리되어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새로 생긴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긴 곳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일이 없고, 근데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발음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뭔가 내 생각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좀 긴 대화, 짧은 뭐 단답형의 단문의 질문,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생각을 해서 그 어떤 긴 사고의 과정들을 조리 있게 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환경 때문에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뭐 노화의 이슈도 당연히 있겠고, 네. 뭐 다른 이슈로는 뭐 음주 이런 것도 좀 있겠고, 아무튼 그래서 좀 말하는 연습을 따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게 됐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방식 중에 제가 저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많이 쓰는 방식이, 제가 무언가를 하는 거를 뭐 녹화 또는 녹음해서 그렇게 돌려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를. 그렇게 했을 때 좀 성장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는 제가 심각한 음치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들어는 줄만한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디 가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녹음해서 듣고, 제가 녹음한 거 듣고 그랬던 거고, 제가 또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수영 뭐 자주 하면 할수록 늘긴 하지만, 가장 확 뭔가 와닿게 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수영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고 다시 보는 거더라고요. 그때 확 느껴지더라고요. 와, 정말 상상하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연습도 사실 그냥 혼자 할 수 있긴 한데, 혼자 하면서도 더 확실하게 내가 말하는 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디가 좀 어색했고, 그리고 뭐 어디가 뭐 이상하거나 어색했구나, 둘 다 별 차이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느껴지는 언어 능력, 저하된 언어 능력 중에 하나가 어휘력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이 문장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당혹스러웠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누군가가 했던 말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다가 그 중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이 처음과 끝이 좀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것도 다 언어 능력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야 뭐 지금 환경이 가만히 앉아서 연구만 해도 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클로드 코드랑만 채팅으로 대화를 하기만 하면 되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제가 어휘 능력의 부재로 인해 주제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고 또 막 저한테 너무 편한 거나 이런 거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것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기회가 생기면 하도록 하고 첫 번째로는 네, 제가 띄워놨죠. 마침 문구도 무엇에 집중해 볼까요? 그러면 제미나이한테 이런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 뭐 어떤 주제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말하기 혼자 하며 음, 말하는 연습을 하며 혼자 말하며 내 의견을 전달하는 연습을 연습을 영상 전달하는 왜 이렇게 막 문장이 잠깐만요. 내 의견을 말하는 이 영상을 찍으면 한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대충 일단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미나이가 잘 이해해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며 이게 낫겠다. 카메라를 딱 바라보면서 하는 게 나으려나? 일단은 안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 물건은 이거는 근데 좀 제 기호에 확실하게 있는 그 제품이 있어서 이거는 담배일 것 같거든요. 네.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질문의 의도는 그거겠죠. 평소에는 비싸서 못 샀는데 돈이 비싸서 못 사다가 돈이 갑자기 생겨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럼에도 절대 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해야겠죠. 그런 것에는 전좀 사치품 쪽일 것 같아요. 명품 쪽이라기보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동차 그리고 집은 아니 집은 있으면 좋겠고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 비싼 자동차 외제차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근데 평소에도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마 운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싼 자동차 그러니까 그 기능을 뛰어넘 그 기능보다 훨씬 그런 비싼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비싼 자동차들이 뭐 더 기능적으로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몰라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당장 떠오르는 거는 자동차고, 또 떠오르는 게 있으려나? 이거 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 가치관, 선호하는 거. 기호물품 쪽으로 가면은 좀 대답하기 쉬워질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안 살 것 같은 물건. 가지고 안 살 것 같은 물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살 거잖아. 질문이 좀 더 뭔가 이거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떠오르면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인테리어 혹은 최고의 공간 이거 저한테 좀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집을 꾸미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자취방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악의 인테리어랄 게 뭐가 있을까? 최악의 인테리어. 최악의 인테리어. 좀 기능적인 측면에 떼놓고 그냥 정말 미감만 본다면 형광색 벽지이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자취방 기준. 그 좁아 터진데 형광색이라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색을 쓰면 더 좁아 보이지 않을까요? 형광색 벽지 또는 꽃무늬 벽지일 것 같고 최고의 공간, 집 안에서의 최고의 공간. 음, 저희 집 기준으로는 저희 주방이겠고 주방일 것 같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집 같은 거를 봤을 때 그 집에서의 최고의 공간이 뭐가 있을까? 아, 최고의 공간? 그냥 지금 저희 집에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공간이라면 드레스룸일 것 같아요. 드레스룸. 제가 옷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보통 자취방에 옷장이 하나 정도 보통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 거긴 그냥 겨울옷만 넣어놔도 터져 나가거든요. 터져 나가서 그 옷걸이 이렇게 봉 세워서 거는 그런 옷걸이에 그거 하나 그리고 막 속옷 같은 거 넣는 또 장 같은 거 하나 더 해가지고 한 세 개 정도의 장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드레스룸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그 봉에다가 그냥 그런 옷걸이에다가 옷 걸어 놓으면은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막 카메라 같은 거 켰을 때 그냥 뭐 그냥 옷들이니까 깔끔해 보이지라고 하다가도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켜서 이렇게 딱 뒤에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군데 정리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악의 인테리어, 형광색 벽지, 최고의 공간, 드레스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과거의 나에게 딱 한 가지만 경고할 수 있다면 몇 살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 쉽지 않은데 경고. 경고라기보다 아, 좀 일찍 말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거. 한 고등학생 때쯤에도 운동해라. 운동.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연습이나 아니 몸을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좀 더
있다면은 좋았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공부야 그냥 어차피 그때 게임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때 그냥 운동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수영하고 헬스하고. 근데 진작 시작할 거리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네. 되게 제가 운동을 막 배드민턴, 헬스, 수영 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운동이 배드민턴인데 군대에서도 엄청 많이 쳤었고 근데 좀 하다 말다 하던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 3회씩 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여유가 없었겠죠. 그때는 진짜 대학교 신입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그냥 시간적으로도 시간은 좀 핑계인 것 같고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마 그래서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었다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운동.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운동이고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네. 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주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코인이나 주식 같은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거든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겠지. 난 그냥 이대로의 삶이 좋아 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저들이 저렇게 번 것을 보면서 씨, 나는 못 벌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그냥 나는 뭐 이렇게 해도 굶어 죽지 않잖아. 죽지 않잖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말문트기. 네, 취향과 경험. 말 좀, 그래도 질문 괜찮은 것 같네요. 말문트기 괜찮은.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데에 있어서 멈춤이 크게 없었다고 지금은 느껴지지만 또 다시 살펴보면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1단계 했고 2단계 밸런스 게임. 일은 진짜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일 못하는데 그냥 착하고 유쾌한 동료.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전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싸가지 없으면 같이 안 지내면 되거든. 일할 것만 정말 공적으로 일만 딱 하고 개인적으로야 사실 저는 안 친해도 상관없어서 싸가지가 있든 없든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일을 못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은 정말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전자를 하도록 하고 일은 못하는데 세상 착하고 유쾌한 동료. 근데 또 이게 그냥 같이 동등하게 일하는 그런 동료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는 동료가 아니라 어, 내 사수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잖아.
그러면 후자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못해도 여기저기서 보면서 패턴을 읽어가면서 일은 배우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수라는 게 정말 저한테 딱 붙여서 1대1로 어떤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인 건데, 근데 싸가지가 없으면은 정말 여긴 지옥인 것 같다. 일을 일을 관둘 정도로까지 생각할 것 같고, 일을 못하는데 정말 착하고 유쾌한 사람이면은 사실 다르게도 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혼자 보면서도 어떤 기존에 있던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도 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수로 고른다면 후자로 하겠습니다. 평생 겨울만 있는 나라에서 살기, 평생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살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겨울, 여름. 저는 무조건 예전에는 겨울이었거든요. 일단 땀 나는 게 싫고, 그러니까 쾌적함이 겨울이 더 쾌적하거든. 쾌적함은. 그리고 추우면 껴입으면 되는데 더우면 무조건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추우면 내가 뭔가를 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더우면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면 더 더워지겠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 기준이 딱 바뀐 게 아마 수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좀 수영도 사실 따뜻한 풀에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살면 되지. 그래서 수영을 시작하던 때랑, 그리고 어느 순간 여름 옷들이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원래 압도적으로 겨울 쪽이었다가 어느 순간 좀 팽팽해진 느낌이 있었던 게, 그때가 기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름 옷들이 더 예쁘다. 아니 여름 옷 가지고 좀 고르기에는 좀 강력한 기준이어서 전 평생 겨울만 있는 나라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집마다 냉장고, 냉동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에어컨은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냉장고, 냉동실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춥게 하는 어떤 기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든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춥게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만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에게 힘을, 나의 에너지를 덜 뺏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가전제품이 스마트화되는 세상, 편리하면 좋을까, 아날로그 단순하면 좋을까? 이거 근데 가전제품 기준이면 당연히 편리한 게 좋은 거 아닌가? 가전제품의 아날로그의 단순함이 뭐 예쁘면 좋을 수 있겠지. 근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편리한 게 좋지 않니? 가전제품이지. 뭐 모든 책이 이북으로 바뀐다 이런 거야 당연히 뭐 여기 이 질문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전제품이 편리함을 빼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냉장고면 냉장고, 냉동고 기능만 딱 있으면 된다. 그럼 뭐 자동 온도 조절 이런 거 필요 없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능이 가전제품이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확실해. 이거는 압도적으로 전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3단계 내 가치관 정립. 근데 이거 원래 한 번에 다 하는 거 맞나?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논리를 내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연습입니다. 성공하게 되는 거. 아, 이거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뻔한 질문이고 되게 뻔한 답변 같은데 저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재능인 거죠. 근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게 노력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경험담? 내 경험담 뭐가 있지? 경험담. 저는 근데 애매한데? 너무 자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경험담 섞으면은 이거 재능이 있거나 노력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이 성공한 것은 재능 때문이다. 노력 때문이다. 아, 오케이. 재능으로 가겠습니다. 재능. 성공하기 위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않았잖아. 근데 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성공을 한 걸 기준으로 해보면 재능일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거를 못해서 그거를 최소한 남들과 비슷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하는 게 노력인 건데, 근데 재능은 애초에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조금 더 성공과 직결이 되어 있지 않나.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건,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의 한계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 재능은 사실 한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이, 이 수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다 보면은 좀 일반적인 무언가로 수렴이 되는 느낌인데 재능은 그냥 그 하나하나 자체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특출나게 성공을 하려면 재능 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능으로 하고 돈은 내고서라도 시간을 사는 소비에 대한 내 생각.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냥 귀찮아서 돈도 없는데 귀찮아서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겠지. 그게 아니고 진짜 시간 하나하나가 바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야근하고 돈은 정말 많이 받지만 매일매일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해야 되고 하면은 삶의 질이 정말 엉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돈을 내고서라도 이런 그 앞에 이렇게 다는 걸 뭐라 그러지? 이게 사족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아, 이 전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인 게 뭐지? 단서.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어떠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그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일들을 직접 스스로 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 행위는 합리적이다라고 정리만 하고 제 생각만 딱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갓생 살기 트렌드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생겨난 압박일까? 꼭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거 그냥 누군가 압박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학생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트렌드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그래서 이게 질문이 뭔가 그 치명적인 질문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살기 트렌드. 생살기. 근데 만약에 그냥 정말 그게 트렌드가 되어서 너도 나도 인스타에 나의 갓생 사는 방식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자기 파괴적인 이게 근데 강박으로 되어버리면 자기 파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갓생 살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 나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수면 패턴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까진 모르겠네. 네, 제가 좀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 트렌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목표일 수 있으니까 야 쟤네 그냥 유행 따라서 저렇게 하네 그냥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네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그 차라리 착한 척이라도 해라. 착한 척이라도 쭉 하며 사는 게 낫다. 나쁘게 사는 것보다. 음. 나쁜 인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착한 척이라도 하며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갓생을 내걸고 이렇게 정말 어쨌든 좋은 뭐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 하면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야, 꿀팁을 마지막에 알려주면 어떡해. 결론부터 말하기. 카메라 렌즈, 일단은 지금 카메라 렌즈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버릇, 이거는 이제 영상을
녹화를 마치고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눈 깜빡이는 거. 제가 말을 할 때, 지금 그래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눈을 정말 많이 깜빡여요, 말을 할 때. 이런 거나, 말버릇이, 또 다른 말버릇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말을 굉장히 못한다. 라는 건 아는데, 말버릇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냥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재민아한테 물어봐서 그런 질문들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